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그 사이에 이 계절이 저는 참 좋은데요. 뭔가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약간 미지근한 달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매력적인 달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게스트분이 계십니다. 안양성전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참 날씨가 좋아요. 네. 요즘에 날씨도 네. 잘 풀리고 요즘에 조금 춥게 입고 다녀도 괜찮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요 며칠 비가 계속 내렸는데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형제님께서는 이제 분주하게 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전에 이제 어떤 봉사 하시다 왔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이제 교회 학교에서 유년부에서 봉사하다가 급하게 촬영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간증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연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양성전 35기 전명훈 형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고3 수험생활 때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고3이란 시기는 매우 무겁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시험과 수행평가 성적에 따라 희망과 좌절이 오갔고 수험생활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 인생을 좌우할 때다, 이 결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들이 쏟아졌고 저 역시 그런 말들을 휘둘리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무겁기만 한 이유가 뭘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일까? 아니면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가만히 돌아보니 저는 그 중요한 시기를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입시 앞에서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모든 걸 계획하였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뜻과 계획이 당연히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묻지 않았고 설사 묻는다 해도 제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응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한 구절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늘 신앙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배우고 듣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제 지혜를 의지하고 제 계산과 제 계획만 따르고 있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배 후 처음으로 입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여지없이 드러났고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동안 정했던 모든 수시 원서를 내려놓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학과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께 묻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주님, 이제부터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정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학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생겼지만 곧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줄기세포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욕심이 우려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좋은 학교니까, 경쟁력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저는 결국 지원하였고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꽤 많은 기대를 했던 학과이기에 실망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은 구절로 제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 계획은 완벽해 보였고 제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 깊은 곳의 욕심까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타협과 욕심마저도 사랑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그다지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치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학과 선배 중에 다른 성전 자매님이 계셨고 다른 학과지만 현재 같은 봉사처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가 그리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저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제가 포기한 계획들 속에서 오히려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기보다 주님의 계획을 묻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가장 많이 흔들렸던 시기는 하나님을 놓쳤을 때였고 가장 평안했던 순간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였습니다. 입시를 통해 저는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계획이 실패했을 때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수 있었던 순간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깊이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제가 넘어질 때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저를 더 깊이 부르시고 더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체험했습니다. 입시든 진로든 인간관계든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앞에서 저는 자주 흔들리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붙들려고 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저의 실패조차도 재료로 삼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분이시며 내가 그린 성공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순종의 길이 훨씬 더 복되고 견고하다는 것을 저는 입시를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그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 있든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을 항상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네, 은혜로운 사연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와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양성전 35기 전명훈 형제입니다. 네, 혹시 지금 봉사하고 계신 봉사처가 있으실까요? 현재 주일에는 아침에 이제 8시 예배 안내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교회학교 유년부에서 교사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청년 모임에서는 음향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 네. 맡고 계신 직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아, 이 외에도 이제 지금은 조금 모임이 멈췄지만 그래도 태권도 팀에서도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자면 그 모두 보셨나요? 찬양 발표회 그 비하인드 인터뷰 컷에서 우리 명훈 형제님이 발차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걸 보고 저희 그 이제 GNTC TV 총무님께서 이 청년 누군가 섭외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됐거든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까 카메라 돌기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이렇게 섭외 받으신지 모르셨죠? 네, 저는 이렇게 받을 줄 몰랐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형제는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음,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7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네 7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어, 네 그래서 우선 음, 휴학을 신청하고 이제 집 음, 근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 그러면 아무래도 군대 가기 전이라 마음이 좀 분주하실 것 같아요. 많이 심란합니다. 네 언제든지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에 있을 친구들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네, 저도 방금 안 사실인데,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샬롬의 간증을 좀 나누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떤 은혜를 좀 나누고 싶으셔서 아, 사연을 보내주셨나요? 제가 우선은 가장 이제 하나님과 뭔가 가까워진 제가 좀 더 나아갈 수 음, 있었던 기회가 제 고3 때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음, 그거를 뭔가 또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뭐 고등부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네, 이 입시 관련된 걸 나눈 것 같습니다. 음, 그러게 아무래도 정말 입시를 앞둔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이제 학생들에게 좀 많은 위로가 되는 간증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사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증하면서 좀 느낀 건데 이게 네. 공부에 상당히 열의가 있는 학구열이 높은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명훈 형제님의 학창 시절은 좀 어땠나요? 중학생 때는 제가 진짜 활발하고 좀 뭔가 밝은 편이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의왕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음, 친구도 하나도 없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정신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또 실제적인 성적 음, 부분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음, 일부러 저 자신을 속이면서 뭔가 나는 좀 더 밝을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음,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많이 이제 밝으려고 애를 많이 쓴 또 음, 그리고 이제 공부에도 이제 제가 조금 늦기 시작한 편이라서 오, 그래서 진짜 누구보다 애쓰고 또 이제 힘차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교우 관계도 그렇고 학업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럼 이렇게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시면 그 중고등부 교회학교에서도 좀 봉사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때는? 음, 우선 중학생일 때는 이제 그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었고요. 음, 고등부 때는 제가 학원을 조금 무리하게 많이 다녀가지고 주일에 이제 예배만 드리고 아, 바로 학원에 갔어가지고 음, 지금 생각하면은 많이 후회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봉사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우셨어요? 그게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나요? 우선은 제가 분명히 그 교회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그래도 비지만 그래도 학원 가는데 준비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집으로 아, 돌아갔었는데 만약 그때 제가 조금 더 봉사를 했다면은 좀 더 음, 저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도 있었고 음, 그래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으셨군요. 네. 네, 또 간증에서처럼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늦은 만큼 치열한 고3 입시 과정을 보냈다고 했는데 네. 이만큼까지 좀 열심히 했다라고 아, 나눠줄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이제 수시로 갔는데 오, 수시를 가려면 이제 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이제 남들과는 다른 내용을 적어야 돼가지고 어, 실제로 이제 그냥 주변 유치원이나 그냥 네. 제가 이제 졸업한 고등학교 근처 유치원이나 음, 아니면 뭐 뭔가 보호소 이런 데 직접 찾아가가지고 제가 실험을 혹시 알려줄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여쭈보면서 다녔거든요. 학교 근처에서. 제가 뭐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기도 했고 저 또한 그 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학교 근처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도 알려주고 또 이제 음, 제가 조금 더 학업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네. 그냥 학교 끝나고 바로 찾아가가지고 원래 이제 연락을 드리고 갔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급했어가지고 그만큼 진짜 간절하셨나 봐요. 네. 그만큼 진짜 오, 간절했습니다.
보통 그냥 봉사활동 채우기용으로 그런 대외적인 뭔가 보여지는 봉사활동은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입시의 그런 생활기록부를 위해서 직접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 스토리를 쓴 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 좀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너무 느껴져요.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상당히 컸다고 나눠주셨는데 뭐 학업량도 사실 많고 마음의 부담도 되고 두려움까지 저는 좀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솔직히 제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제가 그냥 일반고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고등학교를 가려고 여기 입시를 살짝 비슷하게 치렀었어요. 그때 이제 한번 이제 실패를 겪었거든요. 그때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매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실패가 이제 계속 뭔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뭔가 그 되게 어리잖아요, 사실. 그쵸. 중학생이면. 네. 그런 어린 아이가 그런 두려움을 이제 갖고 물론 모든 이제 학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러겠지만 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두려움을 막 입시로 이겨내고 그런 게 참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형제님께 뭔가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당시에 좀 느낀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간증문에서도 제가 언급하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이 입시라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입시를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진짜 조사도 많이 해보고 이제 대학교 뭐 입시 설명회도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거에만 몰두하고 있었지 정녕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삶을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3 때 잠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던 와중에 이제 말씀 하나가 가슴에 완전 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껏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그때 진짜 집에 가가지고 학원을 갔어 했는데 그냥 울었어요. 방에서 엄청 울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지 말았어 했는데 이미 이렇게 해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진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제 욕심으로 줄기세포 관련된 과를 또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휴학하고 있는 상태인 과에 합격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진짜 죄송스러운 마음도 진짜 많이 들고 그러면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 과정을 겪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나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니고 계신 학교와 이제 형제님이 원래 가고 싶으셨던 학교와는 좀 다른 그런 과와 학교였나요? 전체적인 분야로 따지면은 비슷한 학과지만 그래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이제 화학 쪽을 조금 더 치우치게 배워가지고 제가 원래 가려던 곳은 완전 생명과 관련된 곳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다니는 곳은 생명과 화학을 그래 좀 같이 곁들인 그런 느낌의 학과여가지고 그래도 감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는 만족하면서 다니시고 계신가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 진짜 담대히 나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형제님 그 사연을 보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엄청 열심히 생활을 보냈거든요. 네. 전교생이 정말 다 알 정도로. 심지어 경비 아저씨도 저를 아실 정도로. 근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와 제가 실제로 가는 학교가 되게 괴리감이 컸어요. 그래서 나처럼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니면 누가 가지? 막 이러면서. 네, 처음에 저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눠주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학교 1년 동안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를 딱 3년 다니면서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학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이제 서울이었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제가 다 섬기는 판교성전에서 택시로 15분 거리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음악을 전공한 특성상 이제 주말에 이제 연습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지키라고 가까운 서울 아니고 가까운 학교로 보내셨구나 이래서 이거 진짜 나에게 최고의 학교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늦게 깨달았는데 이제 형제님이 일찍 깨달으신 거에 저는 부러웠어요. 그런가요?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대학 생활을 즐겁게 했을 텐데 물론 지금은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입시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사실 그 저희 삶에 평생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일상생활도 좀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입시를 치르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못했던 이제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졌어요. 네,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이제 그때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느 봉사처를 가야 할까요? 제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그냥 이제 봉사에 대한 소망함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바로 유년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다양한 봉사처를 권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음향팀이나 뭐 태권도 팀이나 뭐 안대봉사팀이나 다 너무 감사하게 진짜 감사한 일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네. 진짜 소망함으로 봉사하고 계시군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주일에 뵈면 워낙 그 봉사 스케줄 빡빡하시니까 특히 8시 예배 섬기시려면 엄청 일찍 나오셔야 되잖아요. 조금 일찍 나오잖아요. 네. 몇 시에 나오시죠? 7시까지 와야 돼서 한 6시 10분쯤 집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거의 5시쯤 일어나실 텐데 네.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밝은 그런 감사함으로 버티실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들었군요. 네. 어쩐지 뛰어다니는 그 모습에서 빛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태권도 팀에서 하는 그 발차기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조회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다 여기 이렇게. 살짝 삐끗한 것 같은데 그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나눠주신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의 좀 계획을 나눠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진짜 제일 가까운 이제 저에게 다가올 큰일이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 갔을 때 진짜 항상 이제 인내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든지 인내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신앙심도 강해지고 그리고 그런 담대함과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미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형제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을 듣고 이제 슬슬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신청해주셨는데 이 선곡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모든 것을 한 찬양으로 만든 것 같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주의 일에 힘쓰고 싶어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고 따르겠다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명훈 형제님께서 신청해주신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마지막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좀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오늘도 샬롬 출연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의 이런 경험을 이제 간증할 수 있다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권면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선뜻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이제 끝나고 가셔서 많은 권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오늘도 샬롬에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GNTC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 TV 팔로우하시고 DM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